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시흥에서 대구 시흥공인중개사를 9년째 운영하고 있는 대표 윤현숙입니다. 이전에는 분당에서 10년간 순회동에 있는 초림부동산을 운영을 했었고요. 그 이전에는 건설회사에서 19년 동안 주택사업부에서 주택사업에 관한 업무를 봤었습니다. 네오비 마스터과정 56기를 수료하고 독서지향 5년째 참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독서지향을 통해서 한 걸음 더 성장하는 1인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레버리지 들어가겠습니다. 레버리지 원포인트를 지원하게 된 동기가 있는데요. 제가 23년 하반기 독서지향 도서 목록을 보고 레버리지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했는데 왜 또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이제 그 도서 목록이 나오면 전부 다 이렇게 준비를 해 놓는데 레버리지 지난번에 했던 거 한번 찾아봐야지 하고 책을 찾아서 한번 펼쳐봤더니 2019년도에 제가 혼자서 읽은 책이더라고요. 그런데 책 내용이 1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책을 왜 읽는가? 그리고 그 쓸데없는 데다 시간을 왜 보내는가? 이렇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내 인생에서 책으로 버리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가? 이제 원포인트 레슨 독서지향 했으니까 한번 지원하고 책 그만 읽자. 그렇게 생각하고 원포인트 레슨 도전하게 됐습니다. 레버리지는 이렇게 보는 것처럼 2017년도 5월 달에 한국에서 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개정판을 거치면서 2023년 현재까지 꾸준한 출판을 하면서 많은 독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은이 롬무어는요, 책 앞에 나오는 것처럼 영국에서 30대에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된 백만장자 반열에 들은 인물입니다. 나이는 1979년생으로 44살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본 없이 500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부자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용진 교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것처럼 부동산 교육회사인 프로그레시브 프로퍼티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 그 외에 7개의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멘토로서 그리고 강연과 저술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가 책을 6권이나 지었다고 합니다. 책은 이렇게 있는데요. 5권밖에 없죠. 한 권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책의 구성은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참 쉽기도 한 것 같고 또 잘 들여다보면 굉장히 우리가 체화되기가 굉장히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약간 조금 복잡한 그런 건데 1장서부터 4장까지 주옥 같은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다 가져올 수는 없었어요. 레버리지 사전적 의미를 보면 자기 자본 없이 남의 자본을 빌려서 자산 매입에 나서는 투자 전략을 총칭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순수하게 가진 것보다 더 큰 힘을 증폭시킬 수 있는 도구적 장치를 이용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은 그냥 내 돈은 작게 남의 돈 대출 빌려서 부의 증식을 이루는 것 이렇게만 생각을 했고 이번에 그 19년도에 읽은 책을 다시 찾았을 때도 레버리지 하니까 대출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레버리지는 투자에 꽂히거나 악마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냥 대출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판도라가 열어져 낀 상자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상자를 열었을 때 세상의 모든 재앙을 가져오는 증오와 미움과 악이 다 바깥으로 드러나오고 상자 안에 희망만이 남았을 때 상자를 닫아버린 것처럼 우리가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잘하면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고, 잘못하면 레버리지 했다가 레버리지에 갇혀버리는 그런 악마 같은 존재다. 저도 그런 경험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이러했는데,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본주의 속에 숨겨진 비밀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대출 아니야. 사고방식을 전환시켜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이렇게 이 작은 가방을 든 여인이 그의 힘을, 사고방식을 전환시키면 지구도 들어올릴 수 있는 그런 커다란 역할을 하고요. 정말 작은 종잣돈을 마련을 했더니 커다란 돈을 만질 수도 있는 그런 지렛대의 효과를 가지고 오는 그런 사고방식의 전환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레버리지를 읽으면서 책을 그냥 한 문장으로 정리했어요. 삶의 방식과 태도를 변화시켜 많은 일을 아웃소싱하거나 위임하고 짧은 은퇴를 시도하라.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언제? 지금이요. 언제라고요? 지금. 네, 지금입니다. 소리 작게 내시면 지금 은퇴 못 하실 거예요. 언제라고요? 지금. 네. 책의 초반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당신이 공부하는 교육 시스템을 16년 동안 통과하고 고통스럽게 힘들게 40년 동안 천천히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이 책은 당신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당신이 열심히 일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뒤로 미루고 돈을 저축하거나 그리고 추가 근무를 하면서 행복과 자유를 은퇴 뒤로 미루기를 원한다면 이 책은 당신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제가 왜 이 책을 선택하게 됐을까요? 저는 이미 16년간의 시간을 다 지나고 40년이란 시간도 이미 다 지났습니다. 고통스럽게 일하면서 40년 동안 이렇게 살아온 시간들이 지금 현재에 왔어요. 여기서 한번 물을게요. 나이를 물어도 될까요? 그럼 각자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현재 나이는 몇 살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물리적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40년은 더 사실 수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그동안 살아온 세월 동안 레버리지는 충분히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이 책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 한 문장으로 결론 냈던 것처럼 삶의 방식과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삶의 방식과 태도는 핵심 가치와 비전을 공고히 하고 핵심 가치와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초점을 맞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우리의 가치와 비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의 저자께서는 주문한 것이 있습니다. 레버리지 실행 전략을 내놓았어요. VVKIK라는 5가지의 실행 전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5가지 전략인데요. 보겠습니다. 먼저 밸류 보겠습니다. 핵심 가치입니다. 밸류. 핵심 가치 비전 정말 귀가 따갑게 많이 들어온 이야기들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핵심 가치와 비전이 얼마나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저 자신에게도 반문하게 되고 이 책을 통해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치, 자신만의 가치입니다. 가치를 세우는 첫 단추는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2년 전부터 나답게 사는 거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답게 산다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이 가치를 다시 생각하면서 너무 거창한 거, 너무 큰 목표, 이런 것들은 조금 줄이고 나에게 맞는 거를 찾아가야 되는 게 진정한 나의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생각을 할 때 문득 깜냥이란 단어가 떠올랐어요. 내 깜냥에 맞는 가치를 지금 세우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 깜냥, 스스로 일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인데 내가 해낼 수 있는 만큼의 어떤 가치를 세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죠. 책에서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눈을 감고 떠올리면서 가치를 찾아가라고 합니다. 저도 책을 읽으면서 눈을 한번 감아봤어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일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삶의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타인의 삶의 가치에 대해서도 동기와 그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라 하고 4장 타인의 가치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도 눈을 감고 생각을 했을 때 내 깜냥에 맞게, 앞으로 살아갈 날에 맞게 나의 가치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2가지가 떠올랐는데요. 저는 뭐 거창한 사람이 아니니까 먼저 건강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나를 세울 수 있어야 그 다음 파생되는 것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는 건강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한 13년 전부터 운동을 한번 시작했는데, 어떻게 그때 계기가 되었는지 한 10km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10km를 뛰면서 건강관리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삶에 긍정 에너지가 굉장히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건강이라는 것은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내 육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정신적인 상태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게, 그리고 내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고통스럽게 천천히 저는 일해오느라 가족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왜?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추가 근무는 당연히 했어야 됐거든요. 직장생활 19년 동안은 여성으로서 남자들의 세계에서 나를 인정받기 위해서 추가 근무를 했어야 됐고, 그리고 멋모르고 뛰어든 공인중개사 생활에서는 회사에서는 그냥 1%의 사람들에게 묻어가던 것을 내가 그 1%가 돼서 나의 삶을 책임져야 되니까 그 책임지는 어떤 그런 삶들을 하려고 하니 끊임없이 추가 근무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내 소중한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하는 가치에 분명한 가치를 두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하는 것은, 가족과 동행하는 것은, 그리고 여행, 이런 부분에다 초점을 한번 맞춰봤습니다. 삶에서의 어떤 가치 있는 태도는 무엇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처음도 끝도 저를 그냥 지탱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꾸준함이라는 가치 태도에 저는 그 가치를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삶에서의 가치 있는 태도란 그냥 꾸준함을 이어가는 것이 내게는 중요하다,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공인중개사로서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공인중개사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비전입니다. 비전은 나의 비전을 도대체 무엇으로 해야 될까라는 평생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우리 레버리지에서 결론을 내어주더군요. 사회적인 공헌, 그리고 인류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커다란 비전이 있어야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다. 비전은 하나의 희망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작은 것에 대한 어떤 가치 부여, 또 내 삶의 비전, 이런 것들을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기여, 삶의 의미, 내가 왜 살아가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생각을 했을 때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곧 사회적인 기여, 사회적으로 얼마나 공헌을 많이 하는가에 비전을 두고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삶이 사라지기 싫어질 때 내가 왜 살아야 되지? 할 때 커다란 그 목적, 그것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목적이 있을 때 계획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더 많은 부를 원한다면 더 많은 사람에게 기여하라. 당신이 더 많은 행복을 원한다면 더 많은 사람을 도와라. 당신이 더 많은 성장과 발전을 원한다면 더 많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라.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아유, 책 다 읽었다 생각했습니다. 모든 자기계발서들의 마지막 결론은 남을 도와주라. 그리고 남과 나누라. 이렇게 귀결이 되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결론은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할 때 더 많은 기여를 하고 더 많은 돕기를 하고 또 더 많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당연히 우리는 바이럴 마케팅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저 훌륭한 사람을 누군들 전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경제적인 자유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남에게 내 자신을 많이 희생하고 기여를 하다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전파하는 효과를 내게 되고 그래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게 될 거고 경제적인 자유를 얻으면 시간적인 자유도 함께 따라오는 거겠죠. 책에서 일컬어지는 비전의 예가 한 8가지 나왔는데 제가 한 3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구글. 세상의 모든 정보를 체계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정보를 편안하게 공유할 수 있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마존은 앉은 자리에서 온라인에서 상점을 마련해 놓고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세상의 모든 물품들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을 그들의 비전으로 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빌 게이츠 아내 멜린다와 세운 재단, 빌 게이츠 멜린다 재단에서는 세계의 소아마비를 박멸하는 것이 그들의 비전이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절뚝발이 동생이라는 얘기를 초등학교 때 늘 들으면서 다녀야 했어요. 저희 오빠가 소아마비라서 그 오빠를 이렇게 따라다니면 절뚝발이 동생 간다 이런 어떤 놀림을 받았었는데 조금 더 이분들이 이 비전을 위해서 빨리 나왔다면 오빠가 소아마비에 걸리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흥부동산 공인중개사 운영하면서 시흥부동산의 비전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윤연숙의 비전은 무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억지로 사실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저는 고객들에게 문자를 보낼 때 시흥을 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객의 시작과 흥함을 정성껏 응원하겠습니다. 라는 멘트를 뒤에다 놓고 언젠가 누가 공인중개의 삶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했을 때 말을 좀 멋지게 만들어 보려고 고민하다가 고객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나의 공인중개사로서의 목적이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2개 따서 그냥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지만 앞으로 더 이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공인중개사가 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객의 시작과 흥함을 응원하고 고객의 삶을 변화시키는 공인중개사 윤연숙 시흥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라고요. 제가 사회적 공헌이 있는 사람들을 그럼 한번 찾아볼까? 라는 생각을 하고 서치 제가 잘 못하지만 이렇게 해봤더니 갑자기 남 모르는 사람 2이 나왔습니다. 나라에서 훈장을 받았다고 하는데 동백 훈장을 받은 세종그룹의 박순호 회장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세종그룹도 처음 듣고 박순호 회장이라는 분도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40년간 332억을 기부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기부를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고 세종그룹이 뭐 하는 데지? 라고 찾아봤더니 제가 백화점에서는 볼 수 없는 브랜드인데 가끔 어머니 모시고 시장에 옷 사드리러 가면 거기에 있는 브랜드들이 세종그룹이더라고요.
올리비아 로렌, 인디안, 또 뭐 데일리스트, 웰메이드 이런 작은 중저가인지 뭐 하여튼 그런 옷들을 만드는 그룹의 회장님인데 이렇게 40년 동안 어떤 커다란 비전, 사회복지시설이나 취약계층, 청소년 가장들을 돕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했겠죠. 그 진우 션이라는 그룹인가 봐요. 거기에 래퍼라고 하는데 션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아요. 배우랑 결혼을 했어요. 이분의 삶이 굉장히 좀 아름답더라고요. 아내와 결혼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땅에 집을 짓지 말고 하늘에 집을 짓자. 공인중개사들은 뭐 영어 못하겠네요. 땅에다 집을 짓자 그러고 하루에 10,000원씩 기부를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루에 10,000원씩 기부를 하는 삶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커다란 많은 기부를 하게 됐다. 나이가 한 50대인 것 같은데 누적 기부액이 2년 전 금액인데 55억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많은 돈들을 기부를 하면서 살아갈까? 이 사람들의 비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회적 공헌에 대해서 뚜렷하게 맞춰져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기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고 봤어요. 저는 분당에서 부동산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부동산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는 돈도 없으면서 뭐 이렇게 많이 기부를 하나 하고 한 27만 원씩 제가 기부를 했더라고요. 매달.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27만 원씩 1년을 기부하면 내가 1년을 저축하면 얼마를 저축하는 거지? 이러면서 남편 모르게 계속 이렇게 조금 도왔던 적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통장에 돈이 쌓이길래 왜 쌓이지? 이러고 봤더니 자동이체가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조정했어요. 13만 원 반으로 줄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부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4,300원이에요. 따져보니까. 그러면 저 탤런트 영화배우 연예인이 하루 10,000원 기부하는데 우리 일반인으로서 4,300원 기부한다 하면 저도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단하면 뭘 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목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획도 없습니다. 비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작은 것을 기부를 하더라도 거기에 뚜렷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의 비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으로 사회에 기여를 하고 계십니까?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딱딱해요. 이런 부분들이 레버리지 쪽에서 보면. 근데 빨리 읽고 갈게요. 핵심 결과 영역이에요. KRA. 비전, 삶의 목적을 성취를 위해서 초점을 맞춰야 하는 최고의 가치인데 여기서 그 최고의 가치를 맞추려고 하는 영역들이 나오고 있어요. 고객과 이게 공인중개사 우리 중개업을 하는 데 있어도 굉장히 필요한 말인 것 같아서 제가 고객을 붙였습니다. 책에서는 관계개발, 유지, 마인드 설정, 시스템 개발, 재정 조달, 비즈니스 전략, 지속적인 자기개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 중요해요. 중개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우리가 아침에 출근해서 막 전화 받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는 연속의 삶을 지내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인 경영이지만 이것들을 자기 경영화할 때 우리는 자기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자영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노예가 돼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핵심 결과 영역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본다면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여기서 지속적인 자기 개발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난 10년 동안 귀중한 취미를 가지고 있다. 이 책을 쓸 때 저자가 37살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이면 27살이에요. 27살에 이러한 생각을 했다는 건 이 사람은 성공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그 귀중한 취미란 성공하는 사람들의 전기와 자서전을 읽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 방식과 그들의 생활 방식을 보고 그들의 전략을 통찰할 수 있는 모습을 배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세상에 자기계발서들이 있지만 전기나 자서전은 그들이 살아낸 삶을 그려놓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린 것을 읽어봤을 때 거기서 취득하는 어떤 그런 전략이라든가 또 행동 방식 이런 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조금 더 빨리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저도 오래전에 벤자민 플랭클린의 자서전을 한번 읽으면서 그가 세워놓은 13가지 가치 덕목에 굉장히 주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결혼을 안 했다면 정말 이런 이상형의 남자를 찾아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을 텐데 이것을 전기를 읽으면서 제가 생각해 봤던 내용이었습니다. 소득 창출 업무입니다. 소득 창출 업무. 책에서는 딱 2가지만 하라고 하고 있어요. 핵심 결과 영역과 소득 창출 업무 이 외에는 다 아웃소싱 하라. 나머지는 다 없애버려라. 위임하거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소득 창출 업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 관리인데요. 시간 관리에서 낭비되는 시간, 소비되는 시간, 투자되는 시간이라고 시간을 3가지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낭비야 우리가 뭐 잘 알겠죠. TV 보거나 이렇게 쓸데없이 시간 보내는 거고, 소비되는 시간이 저는 직장 생활 19년 동안 소비되는 시간을 했다. 월급 받기 위해서 시간을 갖다 바쳤다. 이 부분에서 약간 예전에도 뭐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계기가 됐고요. 직장 생활하는 내 딸에게 이 소비되는 시간보다 투자되는 시간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설득하고 그를 이렇게 앞으로의 남은 생애를 투자되는 시간으로 변화시켜 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투자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은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것. 그러니까 성공의 기결은 무조건 돈이 많아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돈이 많아서 부를 거머쥐어야 성공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고방식의 전환, 실컷 사고방식 전환해서 이렇게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곳으로 만들어라. 이겁니다. 최근에 제가 돈 되는 일을 조금 했어요. 들으면 웃으시겠지만 저에게는 신박하기 때문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올 6월까지 제가 네오비 3기에서 진행하는 경매교육을 받았어요. 경매교육을 받고 그 경매교육을 받는 과정 중에 울산에 땅을 하나 투자를 했습니다. 공동투자를 했는데 한 99평 정도 100평 땅을 샀어요. 근데 제 땅은 50평이에요. 그 중에 함께 한 분이 50평 이렇게 해서 총 투자된 금액은 6,500만 원입니다. 2년을 기준으로 투자를 했는데 글쎄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 옆에 지분으로 샀는데 그 땅을 사라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얼마에? 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땅을 330만 원에 샀습니다. 근데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500만 원에 사라고? 뭐야 그럼 우리 땅이 오른 거지? 이제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럼 한번 사보자. 얼마를 살까? 430만 원 정도에 사볼까? 그래서 그래 사자 이랬는데 한참 있다 물어봤더니 못 샀대요. 왜? 너무 싸서 안 판다고 했다는 거예요. 430만 원이. 못 산 건 아쉽지만 뒤로 드는 생각이 우와 그럼 내 땅이 올랐구나. 나 지금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그럼 500만 원이면 170만 원씩 오른 셈인 거야? 그래. 안 사기 잘했다. 그럼 그들은 계속 가격을 올릴 거잖아요. 그럼 내 땅도 또 올라가겠죠. 이 책을 보면서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것 그런 거라는 거지. 투자되는 시간. 그래서 뭔가 내가 한 번은 투자를 해놓거나 한 번은 거기다 몰입을 했을 때 그것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부분들이 투자되는 시간인데 책에서 나옵니다. 여러 가지 투자 물품들이. 첫 번째 부동산도 있고요. 지식이라는 것도 있고 채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런 투자되는 그런 물건들, 그런 것들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개 업무에서는 최대의 소득을 내는 것들이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중개 업무하면서 제가 항상 생각했어요. 시작할 때 잘해야 된다. 중개업 시작할 때. 오피스텔만 들어가면 맨날 오피스텔만 하고, 아파트 들어가면 맨날 아파트하고, 공장 들어가면 맨날 공장합니다. 가장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중개업을 처음부터 시작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빌딩 중개에 처음 발들이면 끊임없이 그것만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소득 창출이 어디가 가장 높게 나는가라는 부분부터 고민하면서 중개업을 시작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보통 여자들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갑니다. 그러면 그냥 작은 그 수수료 받으면서 끊임없이 시간이 흘러서 저도 19년째 지금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핵심 성과지표는 부동산 중개하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가져와 봤는데요. 실패하지 않는 비즈니스를 원한다면 핵심 성과지표를 구축하라 라는 부분이었어요. 핵심 성과지표, 중개업에서 어떤 핵심 성과지표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우리가 주로 할 수 있는 TM이나 DM, 유튜브, 블로그, 마케팅에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내가 한 달 계약 건수를 몇 건을 할 것인가, 전세 계약은 몇 건을 하고 매매 계약은 몇 건을 할까, 이런 어떤 지표를 세우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봤고요. 다음은 두 번째 결론이었던 아웃소싱이나 위임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간과하고 지나가기 쉽잖아요. 왜? 우리는 혼자 하니까. 혼자 하는 중개업이 많으니까 뭘 아웃소싱하고 무엇을 위임을 해야 됩니까? 근데 최근에 제가 유튜브 하는 거 편집을 맡겼거든요. 편집을 맡기고 유튜브를 조금 더 찍으려고 그렇게 해봤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것도 하나의 아웃소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편집을 맡겨봤는데, 조금 더 그게 아웃소싱이 되려면 제가 그 이상의 성과를 좀 더 내야지만 아웃소싱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웃소싱, 당신이 없어도 모든 일이 진행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본인이 있는 그 운영하는 곳에 본인의 사무실이 있다면 그것은 아웃소싱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없어도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진정한 아웃소싱 위임,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일, 그리고 원하는 일, 돈을 벌어다 주는 일, 이거 외에는 모든 것 다 아웃소싱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웃소싱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고, 많은 것을 위임하는 부분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웃소싱을 하려면 효율적인 일 처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낮은 가치의 일은 버리고 최대의 효율을 내는 레버리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요. 아무도 당신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레버리지 계속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 아웃소싱 부분에서 딱 효율적인 일 처리를 하고자 하는 거에서 두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파레토 법칙과 복리의 법칙입니다. 복리의 법칙은 장기적인 효율성이고, 이 파레토의 법칙은 결과의 80%를 생산하는 20%에 초점을 맞추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그냥 100% 나 없이 모든 것을 내가 없으면 못하니까 내가 다 하지만, 핵심 결과 영역에 20%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핵심 결과 영역을 뽑아내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효율성으로는 이 복리의 법칙인데,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했대죠. 세계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복리의 법칙이. 우리가 복리의 법칙을 시작하려고 하면 최초의 시간은 많은 것을 투자를 해야 되고, 그 투자한 시간이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효율성 증대될 수 있을 때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들은 새해 사실 많은 계획을 하고 이렇게 가다가 하기 싫어지는 어떤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그것을 넘어서면 복리의 법칙에 다가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그냥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거하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의 장기적인 어떤 효율성을 가져온다면 조금 더 우리가 레버리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웃소싱과 위임에서 파레토 법칙과 복리의 법칙을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봤고요.
중개 업무 중에서 아웃소싱 하거나 위임할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이렇게 조금 정리해 봤는데, 내가 해야 되는 주 업무는 뭘까라는 걸 생각했을 때 이렇게 고객 응대, VIP 관리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하고, 그리고 계약할 때도 계약은 해야 되니까 그것도 제가 하고, 나머지는 다 아웃소싱 하거나 위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자, 레버리지 핵심 목표입니다. 레버리지 핵심 목표는 짧은 은퇴를 시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레버리지 라이프인데요.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건강과 가족 이걸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일,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그냥 지금 당장 이렇게 시도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달 짧은 은퇴를 하라고 해요. 그리고 은퇴는 삶을 통제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 최종 목표가 무엇이든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지금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언제 하라고요? 지금. 네, 지금 하래요. 그래서 저도 한번 레버리지 해봤습니다. 10월 달에 저는 2주 동안의 휴가를 내고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풍경도 보고 또 문화도 한번 보고 이러면서 해외여행을 잠깐 다녀왔는데요. 갔다 왔더니 잘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냥 사무실 운영도 잘 되고 매출도 그럭저럭 나오고 나 없어도 그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이렇게 가서 지중해 어떤 파란 그 바다와 하늘을 보면서 이 삶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추억을 가지고 왔죠. 조금 힘들 때 그런 어떤 추억을 소환하면서 제가 한 걸음 또 다시 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정말 희망하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내어보는 것, 이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갔다 와서 그 전에도 직원들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40대 직원, 30대 직원 한 명씩 데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는 지금이 중요하다.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한다. 당신들이 원하는 가족들과 시간을 함께 보낸다거나 소중한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 하면 기꺼이 시간을 내줄 테니 떠나라.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처리해 줄게. 갔다 오는 동안은. 이런 주문을 해놨는데 그 얘기 떨어지자마자 직원이 한 달 쉬겠다 하더라고요. 오늘부터 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은퇴를 시도하고 저는 더 자유하기를 갈망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짧은 은퇴를 하고 자유하기를 시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알아요. 이런 레버리지, 말은 책을 읽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레버리지 해야 되는지, 어떻게 짧은 은퇴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삶의 방식과 태도를 변화시키고 많은 일을 아웃소싱하거나 위임하고 짧은 은퇴를 시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시죠. 자유하러 갑시다. 감사합니다.